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밥 먹고 자면서 우리 몸이 참 알아서 잘 굴러간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믿고 살죠.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 뒤를 좀 들여다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딱 그런 은밀하고 복잡한 미스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인체의 신비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오늘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이 아주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당신의 뇌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몸이 스스로 사춘기 스위치를 탁 켜버린다면 어떨까요?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정상적인 사춘기라는 건 네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뇌하수체가 지휘봉을 든 오케스트라와 같거든요. 뇌하수체가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뇌하수체가 성선자극 호르몬이라는 신호를 딱 보내면 그때서야 난소나 고환 같은 기관들이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신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소화내분비양 문헌, 그러니까 제627장 난소 병변으로 인한 가성성조숙증이라는 복잡한 텍스트에서는요. 지휘자의 통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폭주하는 세포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라니 벌써 묘하게 긴장되네요. 방대한 의학 자료 속에서 당신이 소화하기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증상이 가짜인가요? 아니면 원인이 가짜인가요? 증상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 증상을 일으킨 경로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가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경로가 잘못되었다. 네, 진성성조숙증은 아까 말한 뇌하수체의 지위가 비정상적으로 일찍 시작된 거고요. 반면에 가성성조숙증은 뇌하수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뇌는 아무 짓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뇌는 아직 아이 몸한테 사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데 난소에 생긴 종양이나 낭종이 독자적으로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을 뿜어내는 겁니다. 무단으로 호르몬을 배출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겉보기엔 사춘기가 온 것 같지만 실제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중앙 통제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아 인구에서 이런 난소종양 발생률이 10만 명당 3명 미만이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죠. 네, 전체 소아암 합쳐도 단 1% 정도밖에 안 되는 초희귀 케이스잖아요. 의학계가 이렇게 희귀한 현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지어 보면 그 임상적 무게감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발생 빈도 자체는 낮지만 만약 소아 청소년기에 난소종양이 발견된다면 그중 10%에서 최대 30%는 단순한 혹이 아니라 악성일 수 있거든요. 아, 암일 가능성은 30%까지 간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청소년기 생식기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고요. 게다가 이런 악성 종양의 60% 이상이 생식세포 종양이라는 아주 특별한 부류입니다. 생식세포 종양이요. 이 녀석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종양 표지자를 만들거나 호르몬을 펑펑 뿜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인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10만 명 중 3명이라는 숫자 뒤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그럼 이 반란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벌이는지 보죠. 자료 보니까 대부분이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고 나오던데요. 네, 여성 호르몬이죠.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이 난포낭이라고 지목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물혹의 일종입니다. 사춘기 이전에 아주 어린 여자애들 난소에서도 지름 0.7cm 미만의 작은 난포낭은 꽤 흔해요. 아, 그럼 원래 자연스러운 거네요? 네, 성장하면서 겪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문제는 이 낭종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 발생합니다. 얼마나 커지는데요? 1cm를 넘어서 막 6cm까지 커지면서 자율적으로 에스트로겐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브레이크 고장난 공장처럼요. 와, 뇌가 억제 신호를 보내도 소용이 없겠네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를 하를 높이 치솟게 만듭니다. 무섭네요. 그런데 문헌을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낭종이 한 번 생기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던데요.
네, 그 부분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이게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스위치 문제인지 궁금했어요. 맥큐 알브라이트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던데요? 이거 맞나요? 정확합니다. 맥큐 알브라이트 증후군이 바로 그 유전적 스위치가 고장난 대표적인 사례예요. 스위치가 고장났다? 우리 몸 세포 안에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GS알파라는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요. 발달 초기 단계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고장나는 건가요? 방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켜짐 상태로 강력 본드에 딱 붙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꺼지질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마활성화되니까 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분비 낭종이 쉴 새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낭종들이 그냥 커져 있는 게 아니라 커졌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잖아요. 네, 영어로는 웩싱 앤 웨이닝이라고 하죠. 달이 차오르고 기우는 것처럼 증상도 심해졌다 나아졌다 하는 건데 부모님들 입장에선 엄청 혼란스럽겠어요. 가슴이 발달하나 싶어서 병원 가려니까 또 쏙 들어가고. 그렇죠. 의료진에게도 부모에게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진단도 어렵고 치료 접근도 엄청 신중해야 하거든요. 당장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몸에 무작정 메스를 대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낭종이 스스로 퇴행하면서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아,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음파로 크기만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낭종이 안 사라지고 위험 수준이 계속되면 그때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약물을 씁니다. 아로마타제 옥제제요? 네,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아로마타제인데 이걸 차단해서 공장 가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오, 수술 대신 약물로 시스템을 먼저 통제하는군요. 자, 그럼 단순한 물혹을 넘어서 이제 진짜 종양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년기 과린막세포종,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소화기 난소 종양의 1에서 10% 비중이지만 에스트로겐 분비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 녀석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평균 진단 나이가 7.5세예요. 초등학교 갓 입학했거나 그보다 어린데 유방이 발달하고 자궁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7살이에요. 네, 하얀 분비물이 나오다가 불규칙한 유사월경, 즉 출혈이 시작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피는 흘리지만 배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피는 나는데 배란은 안 된다고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가 초경을 엄청 일찍 시작했다고 완전히 착각하시겠네요. 네, 완전히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럼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감별해내나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겉모기엔 똑같은 생리출혈인데 진짜 사춘기랑 종양이 만든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 해답은 혈액 속 바이오마커에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다 나오나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뇌하수체에서 내려보내는 진짜 사춘기 신호, 즉 성선 자극 호르몬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라디올은 비정상적으로 폭발해 있는 거죠. 뇌는 침묵하는데 공장만 돌아가는 모순을 잡아내는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알파케아 단백이나 인히빈 B 같은 특수 표지자들도 같이 치솟는 걸 볼 수 있고요. 혈액 속 지문 같은 거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다가 진짜 이상한 역설을 하나 발견했어요. 종양이 커지면 수치도 다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AMH 수치는 종양 크기랑 반비례해서 뚝뚝 떨어진다고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요? AMH를 쉽게 말하면 난소 안에 건강한 난포들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연료 게이지 같은 겁니다. 건강한 난포의 게이지요? 그런데 과린막 세포종이라는 거대한 종양이 세력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난소 조직을 다 파괴하고 밀어내버립니다. 아, 그래서 건강한 난포들이 사라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야 살 AMH 수치도 같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종양이 커질수록 정상적인 생명력의 게이지는 떨어지는 아주 정확한 지표죠. 씁쓸하면서도 확실한 지표네요. 덧붙여서 이 종양세포에서 GATA4라는 특정 단백질이 강하게 나오면 이 녀석이 주변을 아주 공격적으로 파괴할 거라는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양의 성격까지 읽어낸다니 진짜 분자 단위 분석력이 경이롭습니다. 이 종양이 올리에레 병이나 마푸치 증후군 같은 뼈 질환이랑도 연관된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네. 희귀 질환들과의 연관성도 꽤 관찰되죠. 그럼 이 과린막 세포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까 낭종처럼 약 먹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관찰과 대기가 안 통합니다.
진단 확정 즉시 수술실로 들어가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수술밖에 답이 없군요. 하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안심시켜드릴 다행스러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종양이 실제 악성 암일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오, 95% 이상은 예후가 좋다는 뜻이네요. 네. 재밌는 건 수술 직후의 반응인데요. 에스트로겐 공장을 통째로 뗐으니까 혈중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질출혈이 올 수는 있어요. 금단 증상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죠. 하지만 불과 몇 달만 지나면 아이 몸에서 가짜 사춘기 징후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고 다시 제 나이에 맞는 평범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폭주하던 기관차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다니 정말 극적이네요. 지금까지 에스트로겐 투도 상황들을 봤는데 넘어가기 전에 자료 구석에 있던 기이한 희귀 종양 2개만 짧게 짚고 가죠. 성삭종양이랑 육모상피종요. 네, 성삭종양은 입술이나 장애에 점막 색소 침창이 생기는 포이치에거 증후군 환자들에게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양쪽 난소에 여러 개가 생기고 석회화되는 특징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추운파에 아주 독특하게 잡히고 이 녀석들도 아로마타제 효소를 과다 생성해서 가성성조숙증을 유발하죠. 초음파에 반짝이는 흔적을 남기겠네요. 그런데 제 호기심을 제일 자극한 건 육모상 피종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메커니즘은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급 사기극이던데요. 하하, 맞습니다. 우리 내분비계가 어떻게 종양한테 납치당하는지 보여주는 제일 소름 돋는 사례죠. 자기가 호르몬을 안 만들고 남을 조종한다고요? 기형종에서 출발하는 이 고도 악성 종양은 정말 교활해요. 자기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대신 임신 테스트기 2줄 뜨게 만드는 그 HCG 호르몬 아시죠? 네네, 알죠. 그걸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그럼 혈액을 타고 반대편 멀쩡한 난소로 넘어가서 강력한 자극을 줘요. 반대편 난소를 자극한다고요? 종양에 속은 반대편 난소는 자기가 임신이라도 한 줄 착각하고 에스트로겐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진짜 범인은 뒤에 숨어 있고 엄한 난소가 억울하게 공장을 돌리는 거네요. 완벽한 사기극입니다.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는 몸이 여성의 사춘기를 흉내내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더 기이한 현상으로 가볼게요. 겉보기엔 완벽한 여자아이인데 종양뜸이 몸속에서 남성의 사춘기가 시작된다면 믿어지시나요? 안드로겐 분비 병변의 세계로 넘어오셨군요. 생후 14일 된 아기한테 남성화 세포종이 발견된 보고도 있던데 저희가 파헤칠 메인 타겟은 따로 있죠. 생식선 모세포종이요. 네, 소아 청소년기에 안드로겐을 분비하는 종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될 만큼 희귀하지만 이 생식선 모세포종은 유전학적 미스테리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 종양은 생기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던데요. 염색체랑 얽혀 있다고요? 아주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환자들의 겉모습, 즉 표현형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정밀 검사해보면 세포 속에 남성을 결정짓는 Y 염색체 혹은 그 파편이 숨어 있어요. 겉은 여잔데 속에 Y 염색체가 있다고요? 네. 게다가 이 종양은 정상 난소가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꼬여버린 비정상적인 형태, 이른바 이형 발생 생식선이라는 아주 취약한 토양에서만 독점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네요. 그럼 증상도 아까 에스트로겐 환자들과는 완전히 반대겠군요. 완전히 대척점이죠. 에스트로겐 대신 안드로겐,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신체를 장악합니다. 갑자기 키가 훌쩍 자라고 얼굴이나 등에 심한 여드름이 덮이고요. 남성화가 훅 진행되겠네요. 음획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심지어 굵은 남성형 채모가 자라는 등 급격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혈액 검사 해보면 어린아이한테 성인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니까요. 아이나 부모님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진단 즉시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Y 염색체를 가진 이형 발생 생식선은 그 자체로 시한폭탄이에요. 놔두면 거의 예외 없이 악성암으로 변질됩니다. 무조건 수술해야겠네요. 네, 자비가 없죠. 예방적 차원에서 생식선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에만 종양이 보여도 양쪽 다 제거하는 양측성 절제가 표준 치료라는 겁니다. 반대쪽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니까 가혹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군요. 이쯤에서 자료에 등장한 암호 같은 유전자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WT1, P54 같은 거요. WAGR 증후군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마커들이 커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WT1과 P53은 몸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는 분자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이런 마커들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된다? 그건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통제불능의 악성 종양으로 돌진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유전자 하나의 오류가 생명을 흔들 수 있다니 경이로우면서 두렵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참 정교한 의학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현장 의사들이 쓴 캐스 연구진의 15년치 추적 데이터를 읽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 응급실 데이터요? 교훈이 아주 강렬하죠. 보통은 거대한 종양이 생기면 배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100여 명 수술 환자 분석한 거 보니까 상식이 무너지더라고요. 배의 덩어리가 만져져서 온 환자는 고작 22%밖에 안 됐죠. 맞습니다. 그럼 무려 56%의 아이들은 왜 병원에 실려왔느냐? 마치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염에 걸린 것처럼 바닥을 뒹굴면서 급성 복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이거 대체 왜 이런 건가요? 종양이 얌전하게 자라주는 게 아니거든요. 무거워진 종양이 몸속에서 꽈배기처럼 꼬이는 염전이 발생하거나 속에서 피가 터져버리면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꼬이거나 터져서요? 네, 그 통증이 급성 맹장염이랑 구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린 여자애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면 맹장염으로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난소종양 가능성을 꼭 열어둬야 한다는 게 이 데이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응급실 현실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희귀한 질환을 통해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네, 소화 내분비기의 섬세한 생태계를 배웠죠. 작은 낭종 하나가 에스트로겐 공장을 돌리거나 숨은 Y 염색체가 호르몬을 뿜을 때 조화가 팍 깨져버리니까요. 하지만 인류도 대단하잖아요. 초음파나 GATA4, AMH 같은 정교한 무기로 그 불협화음의 진원지를 다 찾아내니까요. 그렇죠. 의학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피는 흐르지만 배라는 되지 않는 기이한 엇박자. 뇌 허락 없이 커지는 가슴, 맹장염으로 위장한 교활한 종양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하나의 증상 이면에 숨겨진 이 치열한 세포 전쟁에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한 그 유전자 마커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WT1, PPP3, JTA4 이건가요? 네. 지금은 얘네들이 그냥 종양 정체를 파악하는 라벨링 도구 정도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의학이 더 발전해서 이 바이오마커들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예언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이 종양이 몇 년 뒤에 얼마나 공격적인 괴물로 변할지 아니면 얌전히 스스로 사라질지 그 성격과 운명을 메스를 대기 전부터 100% 알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와, 칼을 대기 전부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종양 발견하자마자 일단 수술부터 하고 보는 현재의 소아암 치료 패러다임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까요? 엄청난 화두네요. 메스를 대기 전에 종양의 미래를 완벽히 읽어내는 시대라. 결국 이 작은 세포들의 연주가 미래의학이 풀어야 할 거대한 과제를 가리키고 있었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속 우주가 들려주는 이 놀라운 미스테리. 여러분도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체의 비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당신의 뇌를 번쩍 깨울 흥미진진한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